예. 이번에는 15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보험자 대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시험 안 나왔습니다. 시험 안 나왔어요. 이거 올해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우리 여기에 있는 17번 문제는 과거에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험자 대위 여러분 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까먹으셨나요? 아시는 분은 그냥 복습으로 듣고. 여기 오던 차가 이렇게 중앙수 침범해서 들박아버렸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얘가 잘못한 거죠? 이 차량이죠. 여기 이 차량. 얘가 보험을 안 들었어. 무보험이야, 무보험. 그리고 배짜리에 돈이 없어. 배짜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차가 망가졌어요. 내 차가.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어. 내 차가 우리 보면 자차, 자기 차량 손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차량 손해 저희가 담보돼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에 청구를 했어요. 자기 차량 손해는 여러분들 뭐 공부할 필요 없고 열거 책임주의예요. 다른 건 포괄 책임주의인데. 그러니까 약관에 딱 명시돼 있어. 화물차의 충돌, 접촉, 추락, 낙뢰, 폭발, 화재, 도난, 뭐 이런 딱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화물차 충돌 맞죠? 그죠? 자차로 처리받고 보험회사가 나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있을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해서 받는 거죠. 대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위라고 그러죠, 대위. 이게 보험자 대위의 청구권 대위죠? 내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거, 청구권 대위. 두 번째, 이 차가 벤츠였어요, 벤츠. 1억짜리 차야. 1억짜리 나가는 차인데, 얼마나 세게 박아버렸는지 차가 견적이 1억 5천이 나온 거야, 수리비가. 그럼 1억 5천만 원 수리하면 얼마 받아요? 1억 받죠. 차가격이 1억인데 1억 5천 들을 수리할 이유가 없지. 우물에 100원 빠졌는데 건지는 병이 1,000원이면 포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제 전소 처리하게 되면 얼마 받아요? 1억 받겠죠. 보험회사가. 그럼 이 차 벤츠니까 그래도 뭐 고철값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쳐요. 그럼 고철은 누가 가져가요? 그 사람이 가져가면 부당이득이 생기죠. 우리 이득금지 원칙이잖아요. 실손보상 원칙, 손해보험 대원칙은. 안 되죠. 따라서 전손보험을 지급하게 되면 그 잔주물에 대해서 고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갖는 거. 이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잔주물 대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리라 믿고. 그 대위에 대해서 학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3가지 중에서 뭐 그냥 3가지 있다 말고 하나만 알면 돼. 나머지 2개는 알 필요도 없어. 뭐 있어요? 차액설. 이거 보고 피보험자 우선설. 이게 다수설, 통설. 나머지가 알 필요 없어. 이거만 알면 돼. 나머지 소설은 절대설, 상대설. 이거 보험자 우선설이야. 상대설 각각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이고. 일단 이거 머릿속에 두시고, 지금까지 시험이 나온 거는 우리 17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액설에 대해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17번 겁니다. 한 2번 정도 나왔어. 근데 지금 이 판례는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내용 봅시다. 첫 번째. 하나의 사고로 보험 목적물과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라는 일어난 법률관계를 전제하는 상법 680 보험자 대위가 적용할 수 없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죠? 보험 목적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보험 목적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보험에 가입시키겠어요? 보험 가입 안 한 것도 있겠지. 2번, 시간 관계상 중간 거기 밑줄 그만 봅시다. 보험 목적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손해와 보험 목적물이 아닌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한 손해를 나누어서 그 손해액을 판단해야 돼요. 또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 목적물, 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액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내가 그래서 요거를 3번은 이제 팔려 있는 건 아니에요. 3번은 만든 거예요. 그 팔려 갖고. 만약에 피보험자 갑이 보험회사 을보험회사에 가입됐어. 을보험사. 매장 내 물품 A. 180만 원. 180만 보험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 가입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보험 가입했어. 화재보험 계약이에요. 계약을 을보험회사와 체결한 후에 병이 소유한 건물의 지붕봉사, 이 옆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병이 소유한 건물, 지붕 보강 공사를 했대요. 발생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어. 화재사고. 발생해서 매장 내 물품 A뿐만 아니라 가설 창고 내 물품 B. 여기에 물품 B가 또 있어. B. 얘 120만 원 손해가 났는데 문제는 이 물품 B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보험 미가입이야. 소외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갑이 의뢰사로부터 보험 목적물에서 발생한 손해액 전액 180만 원 다 보상받았어요. 받았고 지금 병의 과실 60%야. 이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법을 베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낙부통지, 뭐 놀이가이, 뭐 승환계약 이렇게 일본 용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일본법을 같이 베껴갖고 오다 보니까 일본은 목조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면 집이 막 다 옆에 불나서 불타는 거야. 내가 방어하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해서 내가 시장 갖고 이제 퇴근했는데 뭐 합산돼가지고 내 건물 불나니까 옆에 건물 다 불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각자 네가 보험 들어, 네가 책임져. 실화 책임하는 법률이 과거에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일본처럼 내가 불나서 딴 데 가더라도 내 것만 책임져. 다른 사람 책임 안 줘도 돼. 그랬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일본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은 목적물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가 아닌 이상 실하면 책임 일정 부분 지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 뭐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여기서 뭐 잘못해가지고 지붕 보강공사 붙고 튀어가지고 불이 난 거잖아.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죠. 근데 왜 60%만 보상해줘요?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이거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 불이 튀어갖고 바람이 막 부니까 쭉 붙었겠지. 이 사람한테 100% 하면 너무 이것도 막 역시 책임이 너무 가중스럽잖아. 이 사람한테 가혹하잖아. 따라서 보통 60%에 70% 정도밖에 책임을 안 물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의사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점리배상 책임 보면 의사도 내가 환자인데 나 누워서 치료받은 거 없잖아. 너 수술 받았어. 나는 하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의사가 잘못해서 내가 죽어버렸든지 내가 치료기간이 더 길어졌든지 장애가 발생됐어. 그 의사한테 어떤 책임을 묻냐? 의사한테 100% 책임을 안 물어요. 그때도 60%, 70%밖에 안 물어. 그럼 나는 내가 뭔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의사한테 만약에 100% 물은다 그러면 의사가 이 사람이 잘하면 나을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수사 안 해버려. 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토탈 손해가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그죠?
이 사람 60%라고 그랬으니까 책임이 얼마 있어요? 180만 원 책임 있죠. 그죠? 그러면 과거 차액설을 한번 볼게요. 차액설. 이 사람이 보상받은 거 얼마예요? 180만 원 받았죠. 차액설은 뭐예요? 보상 못 받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보험자가 우선하죠. 못 받은 게 얼마예요? 120만 원 못 받았죠. 그럼 여기서 120만 원은 누구한테 가요? 피보험자한테. 그 차액설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180만 원에서 120만 원 빼 60만 원은 누구한테 가요? 보험자한테 가죠. 보험자가 180만 원 줬으니까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상법 680조 대위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피보험자가 우선하니까 피보험자 먼저 120만 원 못 받는 걸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차액설이에요. 60만 원. 이게 차액설이에요. 맞아요? 이거? 17번 판례로 하면 이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응? 이거 틀려요,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리다. 왜? 그 17번 보면 그 일부 보험이거든요. 그거는 보험에 부보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물품비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요. 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보험에 가입된 거 구분해서 하라고 약 판례에 돼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이 120만 원에 대해서 피보험자는 12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120만 원에 만져서 상향할게요. 책임이 60%죠. 60%. 그 얼마? 1612, 16은요. 72만 원이죠. 72만 원을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자, 을보험사는 어떻게 해요? 180만 원 줬죠. 180만 원 가해자가 가시 60%죠. 그럼 얼마예요? 보험자, 을보험사지 여기는. 180만 원에 60%인 8648, 18년. 108만 원. 이렇게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결론. 보험자는 108만 원이고 피보험자는 을보험사한테 받은 게 180만 원이거니? 18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해자한테 받은 거는 보험가입하자면 120만 원 60%인 72만 원. 그래서 252만 원 받는다. 요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거 풀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이거 풀고 나서 아까 문구 한번 봅시다. 2번 문구.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와 아까 180만 원. 물품 A.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물품 B. 손해를 나누어서 그 손해를 판단해야 되고 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한 손해를 산정할 때 120만 원 물품 B에 대한 산정할 때 보험 목적물 물품 A에 관한 수령한 보험금을 고려해서는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 딱 이해가 되죠? 예, 한번 3번에 1번 한번 질문 단말이 한번 봅시다. 을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180명 이내에서 병인에 180명 전액을 대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왜? 180만 원 60%만 대여할 수 있지. 60%. 따라서 108만 원만 대여할 수 있고 갑은 120만 원 전액을 손해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죠. 120만 원 60% 72만 원만 대여할 수 있죠. 3번 남은 손해액이 병의 전체 손해액보다 많기 때문에 전체 손해가 청구할 수 없죠. 과실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네모표의 2번 키워드 2번의 중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손해 물품 A죠. 보험 목적물이 아닌 재산 물품 B에 대한 손해를 구분해서 손해액을 판단해야 되고 목적물이 아닌 재산 물품 B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수령한
180만 원에 대한 거, 물품 A에 대한 걸 고려해서는 안 된다. 요게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